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양제를 끊거나 줄여야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여러 가지 기능 저하와 개선되지 않는 질병 등으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을 치료하면서 제가 발견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분들의 영양제 복용에 상당한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인데요. 비단 이는 저희 병원에 찾는 분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잘못된 영양제 복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병원에 찾는 환자분들에게 언제나 지금 어떤 영양제를 복용하고 있는지를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영양제도 엄연히 약이기 때문입니다. 영양제는 효과가 약에 비해서 그리 크지는 않지만 분명 어떤 질병이나 기능 문제에 관여하는 기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적인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또 부작용 역시 약보다 크지 않지만 분명 존재합니다. 환자분들에게 드시고 계신 영양제를 사진으로 찍어 오라고 부탁드리면 저는 가끔씩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드시는 영양제가 지나치게 많을 때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영양제를 드시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본인은 나름대로 자신의 판단에 따라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의학적으로 잘못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때로는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잘못된 영양제 복용을 하고 계시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영양제를 복용하면서 이 영양제가 자신의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또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신데요. 그저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하니까, 광고에서 좋다고 선전하니까, 또 다른 사람들도 모두 먹고 있으니까 나도 따라서 이 영양제를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에서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TV 채널 돌리다 보면 이 영양제는 갱년기에 좋다, 이 영양제는 눈 건강에 좋다, 이 영양제는 장 건강에 좋다 광고를 쉽게 만나죠. 또 그런 광고에 현혹되어 영양제를 구입하고 함께 먹는 영양제 하나 더 추가되는 거죠. 괜히 남들은 먹는데 내가 안 먹으면 큰일 날 것 같고 손해보는 것도 같고 그리고 건강이 나빠질까 봐 불안해서 드신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영양제를 추가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영양제 하나씩 빼는 것은 불안감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타민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오히려 빨리 죽는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한 의학 논문에서 발단이 되었는데요. 이 논문은 비타민 A, 비타민 E, 베타카로틴이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률을 5% 증가시킨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담고 있어서 매우 화제가 되었는데요. 기존 비타민의 효능에 대한 학설을 반박하고 있는데 그 놀랄만한 내용 때문에 코펜하겐 쇼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병원 연구팀은 23만 2,604명의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기존의 학술 논문 68건을 통계적 방식으로 재분석한 결과를 미국 의학협회보, 우리가 자마라고도 합니다. 자마에 게재했는데요. 제목은 항산화 비타민 보조제와 사망률에 관한 통계적 분석이었습니다. 미국 의학협회보는 1883년에 창간된 100년 이상의 역사와 근위를 자랑하는 세계적인 근위가 있는 의학저널이고 의사들이라면 이 의학저널에 자기 논문이 실리는 것을 매우 영광으로 그리고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매우 큰 경사로 생각하기도 하는 매우 공신력 있는 저널입니다. 연구팀은 논문을 통해 비타민 A, C, E, 베타카로틴 함께 복용했을 경우에 보수적으로 잡아도 평균 5% 이상 사망이 높아진다며 이를 따로따로 먹었을 경우 비타민 A는 16%, 비타민 E가 4%, 베타카로틴이 7% 사망률을 높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하지만 비타민 C의 경우에 사망률 증감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비타민들을 복용했을 때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은 아직 규명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 연구 결과에 관한 반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애초 연구팀에서 데이터를 분석할 때 자신에게 유리한 통계만 이용하여 상당 부분 통계를 조절했다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또 그 이후에 비타민 C의 경우에는 건강과 수명을 정진한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의학저널에 발표된 바도 있습니다. 또 이 논문을 집필한 크리스티안 글루드는 합성 비타민에 대한 위해성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하는데요. 다른 연구에서는 합성 비타민과 천연 비타민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 연구에 대해서 미국 하버드 대학 보건대학원 영양학 역학 교수 메이어 스탬퍼 박사는 여러 연구팀이 비타민의 투여 단위와 첨가 인원을 달리에 실험한 다양한 연구 결과를 종합한다는 것은 연구 자료를 잘못 해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항산화 비타민 보충제의 장기 복용이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자료는 얼마든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텍사스 대학 도널드 베리 박사는 항산화 비타민 보충제가 뚜렷한 건강 효과가 없다는 것은 수긍할 수 있지만 오히려 사망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논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논문, 이와 관련된 정보만 믿고 비타민을 아예 기피하는 것은 상당히 경계해야 할
태도이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비타민C의 경우에는 여러 암 치료에서도 긍정적인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가령 고용량 비타민C 요법의 효과는 여러 동물 실험을 통해 입증되었는데요.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용량 비타민C를 주입한 쥐가 대조군보다 생존율이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하버드 봉중보건대학원에서도 음식 섭취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식품 피라미드에서는 종합 비타민과 비타민 D를 보충제 형태로 추가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비타민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위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용성 비타민이 쉽게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반면 지용성 비타민은 잘 분해되지 않고 지방층에 남아서 몸에 축적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타민 A 또 비타민 A 재료가 되는 베타카로틴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E 또 비타민은 아니지만 자주 먹는 영양제로 먹는 셀륨 역시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로울 수 있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특별한 건강 이상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해당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가하면 안 좋은 것이지만 비타민 복용 역시 의사의 처방 없이 함부로 가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정 섭취량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특히 비타민 복용이 자신의 건강에 직결되는 분들에 관한 것인데요. 당장 영양제 복용을 중단하거나 줄여야 하는 분들이겠죠. 그러면 어떤 분들이 비타민을 줄이거나 심지어는 중단해야 할까요? 일단 첫 번째는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은 영양제를 드시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영양제 남용, 영양제 가용, 나아가서는 영양제 오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즉시 영양제 복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영양제를 먹다 보면 영양제가 몸에서 제대로 대사되지 못한 채, 그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몸 밖으로 배출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신에게 맞는 한두 가지 영양제를 알맞게 먹는 사람보다 훨씬 못한 효과를 주거나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영양제 외에도 다른 많은 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은 약을 줄이기는 힘드니 드시고 계신 영양제부터 알맞게 줄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고 병이 생기면서 어쩔 수 없이 복용하는 약들이 하나둘 늘어납니다. 그런 경우 자신의 몸이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반대급부로 이런저런 영양제를 지나치게 많이 복용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각종 질병 때문에 먹는 약은 다른 음식이나 영양제에 비해서 우리 몸에서 대사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동반되는 부작용이나 불편한 증상도 존재하고요. 그만큼 약을 우리 몸이 처리하는데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을 대사하느라 힘들어하고 있는 몸에 영양제까지 덤으로 집어넣는 것은 결코 몸이 좋아할 만한 일이 아니죠. 오히려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약과 영양제를 대사할 때 특히 무리가 가는 신장이나 간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들어온 영양제를 대사 처리하느라 오히려 약의 대사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면 꼭 필요한 약효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약을 현재 복용하고 계시다면 영양제는 주치의 상위에 최소화하거나 적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에 비해 간이나 신장 기능, 콩팥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은 영양제 하나를 더 드시면 우리의 간이나 신장에 몇 배나 되는 부담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몸이 좋아지기를 바래서 먹는 영양제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장기인 간과 신장을 파괴하는 내 몸의 적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치의 상의에서 주기적으로 간과 콩팥 기능, 간 기능, 콩팥 기능을 검사하고 자신의 간 기능과 콩팥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 상의에 매우 신중하게 영양제 복용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제가 최근 자주 접하는 사례입니다. 영양제를 많이 챙겨 먹는데 오히려 기운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이 바로 소화 기능이 다른 사람에 비해 떨어지는 분들인데요. 영양제도 음식물처럼 소화, 분해, 흡수, 배설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 몸에 전달되는데 소화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영양제의 소화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양제 과다 복용이 오히려 소화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더욱더 기운이 없고 건강이 나빠지는 악순환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많은 영양제를 먹으면 이를 소화시키는데 우리 몸의 소화 기능이 사용되고 소화 기능이 좋지 않으니까 영양제 소화에 소화효소가 지나치게 사용되고 또 소화효소가 부족해지면 우리 몸의 대사효소가 부족한 소화효소를 메꿔야 하고 그러면 대사효소를 보충하기 위해 우리 몸의 호르몬들이 여기에 사용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기운이 없고 활력이 더 떨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이 이렇게 호르몬 기능까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기운이 없을 수밖에 없지요. 따라서 새로운 영양제를 복용하신 후에 오히려 건강 기능이나 활력이 더 나빠진 분이라면 지체 없이 그 영양제 복용을 끊어야 합니다. 영양제 효과도 역시 언제나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 맞고
효과가 좋은 영양제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먹는 모든 영양제가 나에게 맞을 거라는 착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먹고 오히려 더 건강이 나빠졌다고 하면 그 영양제가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영양제이거나 기존의 영양제와의 조합이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자신의 건강 상태나 질병 상태, 지금 먹고 있는 약 등 여러 가지 조건들과 잘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새로 유산균을 복용했는데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게 됐다. 한 2주 정도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장내세균수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니까. 하지만 2주가 지나도 계속 그렇다면 이 유산균이 내 몸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메가3 영양제를 먹었는데 오히려 어지럽고 멍이 잘 든다. 그건 역시 자신에게 잘 맞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혹시 기존에 드시고 계신 약들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는데 영양제를 먹으면 대사효소가 많이 소모되고 그러면서 호르몬도 많이 소진되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장 호르몬이나 여성의 경우 성호르몬의 저하가 발생해 이런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양제를 꼭 줄이거나 끊어야 하는 사람은 바로 영양제 만능주의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양제도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아가서는 영양제에 중독된 사람들이죠. 지금 자신이 영양제를 먹고 있으니까 자신이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책임은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어떤 영양제들을 먹으니까 운동이나 식습관 조절, 스트레스 관리, 수면 습관 같은 문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아니면 지금 담배를 피우지만 영양제를 먹으니까 충분히 보상이 되겠지, 괜찮겠지. 가음을 했어도 내가 지금 간에 좋은 영양제를 먹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보조해 주는 것이지 자신이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좀 더 건강해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건강에 관한 모든 걸 해결해 주는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여름철에 보양식을 많이 먹어서 건강하게 생기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아직도 많죠. 1년 건강관리가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보양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비만만 유발해서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양제를 약이라고 치료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양제를 먹으면 내 몸의 모든 문제를 고쳐줄 거라고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영양제는 건강을 도와주는 보조적인 효과, 나를 지지해주는 파트너입니다. 영양제는 우리 건강을 도와주는,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힘든 시기에 있을 때 우리 도와주는 작은 조력자입니다. 가신하거나 맹신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양제를 끊거나 줄여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양제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